네, 최근에 열렸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 기금 투자 수익률 같은 변수를 조합한 18개의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이 이제 공개됐는데요. 오늘은 공청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과 앞으로 진행될 연금 개혁 방향 그리고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차관님 벌써 안타깝게도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예. 그동안 국민연금 관련해서 쭉 한번 말씀 들어봤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또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윤석명 연구위원도 나와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일단 재정계산이 무엇인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공청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같이 좀 정리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정계산위원회는 우리 국민연금도 우리 개인처럼 5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는 그런 재정검진의 시간입니다. 네. 98년도에 도입을 해서 2003년도에 시작을 했고 금년도에 이게 5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차 하게 되어 있고 아마 이전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계획도 발표를 해드렸는데요. 지난 9월 1일 날 그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 기본적으로 재정이라는 것은 크게 그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 지난 다음에도 1년치의 급여율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국민의 의견도 수준하고 이제 수렴도 해야 되는데 크게 방향은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재정 안정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노후소득 보장 방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정 안정 방안 같은 경우 보험료율이 현재 9%입니다. 9%인데 이것을 12%, 15% 또는 18%를 올리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나이가 지금 65세에 받게 되어 있는데 68세까지 3년을 늘리자는 방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금 운용 수익률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획 세울 때는 4.5%를 세웠는데 조금 더 올려보자. 0.5% 올려가지고 5%, 또 1% 올려가지고 5.5%까지 되는 거 그런 방안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금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이 3개, 또 그리고 나이 올리는 방안, 수익률 올리는 방안이 0.5%, 1% 해가지고 3개가 되겠고 이런 것을 조합하다 보니까 18개 안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노후소득 보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출산 크레딧, 또 군 크레딧 같은 경우로 연장하는 방안이 되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이렇게 국민연금 지급 보장 관련된 거, 또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노후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보험료를 좀 지원해주는 방향 또 있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가입하는 방향. 그 크게 보게 되면 앞에서는 그 재정 안정 방향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 두 번째는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 이렇게 큰 방향으로서 지금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네, 여러 방향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연금 개혁 어떤 일정으로 이루어질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 이루어질까요? 이제 우리 재정계산위에서 지난번 9월 1일 날 발표를 했고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들었겠죠. 들은 다음에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우리 이제 자문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우리 장관의 자문위원회입니다. 그걸 주게 되게 되면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최종 자문안하고 저희도 한번 또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청년 의견은 어떤지, 또 중장년층, 노년은 어떤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용자가 또 돈을 또 반을 내잖아요. 사용자 의견은 어떤지, 또 근로자는 어떤지 그 의견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 또 여러 가지 그 연금 특위가 있습니다. 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총 의견을 먼저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10월 말까지는 우리가 종합운영계획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 법에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건강검진, 국민연금에 대한 건강검진을 이렇게 쭉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연금 개혁은 필요하다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금 개혁이 왜 필요한 건가요? 연금 개혁은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이 저출산이 되면 우리가 88년도에 도입을 해서 35년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출산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는 1.5가 돼 있었고 6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 0.78명이 됐고 지난해죠. 그리고 25만 밖에 안 태어났고 반이 떨어진 거죠. 또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4.7%가 돼 있는데 지금 18.4%가 되어 있고 또 기대 수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평균 사는 연령인데 88년도에 70.7세였습니다. 지금 84세가 돼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게 서로 변화가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5차를 해보니까 4차 계산이 저희가 18년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현재도 유치에는 그 마이너스 된 시기가 42년도인데 1년이 땡겨져 41년이 됐고 또 기금이 이렇게 쭉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정립을 해놓잖아요. 가장 많이 정립하게 되면 1750억 정도 정립되는데 이게 2055년도에 있다가 57년에서 55년으로 2년이 당겨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개혁은 해야 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저출산 또 고령화 문제 때문에 인구 구조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연금에도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어떤 개혁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제가 이 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온 상태, 현재 상태입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88년도에 도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가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점차 늘어나서 지금은 2227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돈 받으신 분이 있잖아요. 네. 돈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점차 늘어나게 돼가지고 지금 646만 명 정도가 국민연금을 그 돈을 받으십니다. 평균적으로 15년이 되게 돼 있고 한편으로는 62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 기금 적립 같은 경우도 점차 늘어나게 돼가지고 983조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우리가 2040년 되게 되면 1755조가 됐다가 점차 줄어들게 돼가지고 2055년도에는 이제 고갈이 되는, 소진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차 우리가 개혁을 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차 이렇게 지금에 있는 9%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두 번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88년도에 했을 때는 보험료율은 3%가 돼 있었고 그렇지만 소득 대체율은 70%, 받는 연령은 60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8년도에 돼가지고 98년도에는 3%가 6%가 돼가지고 9%까지 올라가 돼 있고요. 또 한편은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가 70%에서 60%로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수급 연령 자체를 60세에서 65세로 매년씩 5년 만에 1세씩을 올려가지고 지금 63세까지 다 있는데 우리가 아마도 33년 되게 되면 이게 65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07년도 같은 경우가 그때 큰 개혁을 했는데 그때 보험료는 그때 9%에서 거의 뭐 12%까지 올리자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구는 방안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점차 그 매년 0.5%씩 떨궈가지고 지금은 40.5%가 돼 있고 이게 아마도 28년도 되면 40%로 이제 수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2008년 8만 4천 원으로 도입을 했고 지금은 32만 3천 원을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을 40만 원까지 인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8년도에 도입한 것이 지금은 98년도에 한 번 계획을 했고 두 번째는 그 2007년도에 개혁을 두 번의 계획이 있었고 지금은 한 7년 동안 개혁을 안 한 뭐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외국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 사례만 한 타임을 할애해서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또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작가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외국도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자체가 또 노후소득 보장인데요. 그 나라도 똑같이 저출산 형태는 똑같습니다. 또 고령화는 우리보다 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는 2001년도하고 2004년도에 개혁을 했었습니다. 지금 18.6%의 보험료를 내고 있고요. 한 46%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42% 정도는 수렴하게 돼 있고 이분들은 자동 조정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출산율이 떨어지거나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를 조정하는 받는 걸 깎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지난 12월 달에 가본 일본 같은 경우도 거기는 그 2004년도에 크게 개혁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13.934%였었는데 18.3%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에 걸쳐 가지고 이게 0.354%를 인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아, 왜 이렇게 0.354% 인상한 겁니까? 물어봤더니 국민들의 체감이 좀 부담을 늘 느끼는 선에서 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클로 슬라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재정 조정 장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산율이 떨어지거나 또 한편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그것은 보험료 받는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특이하게 모든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70년 지나도 1년치 급여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100년치를 본 겁니다. 10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게 되면 2123년이 되는 지나도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금년에 계획을 심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9월 1일 날 시행을 했죠. 거기는 보험료 내는 금액은 27.8%입니다. 예. 받는 금액은 자기 소득 대체율이 60%가 돼 있는데 나이를 62세에서 65세로 늘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내가 너무나 부담이 된다. 지금 반발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98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13%에서 18.5%로 보험료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나이도 늘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새로운 시도인데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받는 금액을 40%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재정 안정에 영향이 있다. 그러지 말고 내는 금액을 가지고 보장을 해주겠다. 예를 들면 내는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잘 운용을 해서 운용되는 금액을 가지고 주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것이 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외국 사례도 보면 변수가 딱 3개인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받느냐, 그리고 언제 받느냐. 요 그렇습니다. 3가지 변수를 예, 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셨습니다. 조합을 하는데 지금 이 나라별로 개혁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독일, 일본, 스웨덴 정말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개혁을 시도했구나 저도 알게 됐는데요. 예. 하지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들로 어떤 점들 참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나라가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OECD 평균이 18.2%의 보험료를 내고 있고 42.2%의 소득 대체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우리도 5년 만에 검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국도 5년 만에 한 번씩, 캐나다는 3년 만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진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층 소득보장체계입니다. 연금만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기초연금이라든지 또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지금 일본 사례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연금이죠. 그 위에는 또 기업연금, 또 한편으로는 후생연금도 가지고 돼 있고 그 위에는 다 가인들의 개인연금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는다는 것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네. 지금 지금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큰 효과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웨덴이나 독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할 때 여러 당들이 같이 모여서 개혁을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기민당, 삼인당도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도 전체 국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셔널 펜션들을 만들어서 1000명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그 안을 만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다. 그런 사회적 합의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저희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성, 두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 다층 소득보장체계,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합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배운 점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금 KTV와 함께 예, 최근 예. 나오셔서 거의 8번째 시간입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고 지금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복지부 유튜브죠? 그렇습니다. 복다리 TV. 복다리 TV. 예, 거기에 예. 동영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쫙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소장님 저는 어떠십니까? 나와서 이렇게 쭉 한번 말씀해 주신 소감이. 예, 저도 이렇게 8회차인데 정말로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신 우리 KTV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그 8번까지 잘 봐주신 여러 국민 여러분들 또 그런 경우를 들었어요. 기자분들이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네. 기자분들이 새롭게 복지부에 오시게 되면 우리 8개의 그런 복다리 TV에 올라온 걸 보고 이걸 마치 인강처럼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너무나 감사하는 말씀 드렸고요. 저희 정부에서는 정말로 연금 개혁은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말로 개혁은 꼭 필요하고 그 17년간 미뤄놨던 그런 연금 개혁을
반드시 우리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지고 청년들 의견도 듣고 또 어르신 의견도 듣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회의원 연금 투여와 함께 꼭 그렇게 개혁을 제가 이뤄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이렇게 개혁에 있어서 가져진 우리 KTV 국민들과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또 해겠는데 또 이 제도 자체를 이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것을 또 한번 KTV와 같이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8회차를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예를 들면은 여러 과제가 더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도 있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시간을 내주시면 같이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참 지금 국민연금은 계속 이제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계속 진행될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